사람이 없어도 기계에게 돈을 지불하면 상품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자동 무인기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솔직히 영상 찍으려고 생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전 사는 심하인씨, 오늘 서울 가는 날입니다. 서울 가는 날은 늘 들떠 있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주지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 대전역입니다. 북한처럼 호각 빽빽 불어대는 놈도 없고 줄 서라 호통치는 놈도 없고 이리 와서 집 열어보라고 떽떽거리는 놈도 없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끊어놓은 열차 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무사통과 3번 호인 걸 확인하고 고객 신뢰선, 운임경계선 통과해서 자 이동합니다. 이쯤에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데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무인기를 보면서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무인기 자동운전 직접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는 자동 무인기가 많은데요. 돈만 내면 기계가 물건을 팔아줍니다. 사람이 없어도 기계에게 돈을 지불하면 상품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자동 무인기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솔직히 영상 찍으려고 생쇼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살지 눈으로 먼저 스캔을 쫙 한 다음 카드 결제를 하면 상품이 아래로 띠루루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 떨어져 나뒹구는 상품을 언능 낚아채 가시면 끝! 제가 뭘 샀을까요? 짠! 껌입니다. 이거 껌 하나도 제대로 집지 못해가지고 어스번거리는 거 좀 보십시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수없이 기차를 탈 때도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최북단 동해바다 끝쪽인 두만강 역전에서 기차를 탈 때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을 제 집 드나들듯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정됐던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역 왼쪽 위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역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역동적이다. 이 표현이 제일 적중한 표현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자주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전 촌여자는 여기를 처음 와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에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 광안리에서 회로 점심을 먹고 홍대에서 저녁 약속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북한 주민들은 믿을까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어머니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개천 정신병원에 침대 하나 남았다고 너 거기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착한 이 10년 사이에도 한국은 무수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고 지금도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대학원 다닐 때 수업 들으러 올라왔다가 그날로 기차 타고 내려가고 다음날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생활을 약 2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과 같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 서울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서울역, 대전역. 이젠 살만한가 봐요. 마음의 여유가 있음을 저 자신도 많이 느껴요. 이 건물은 1922년 6월에 착공했고요. 1925년 9월에 준공된 당시 수도 서울의 중앙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수원역이 있다면 북한엔 평양역이 있죠. 북한의 모든 철도는 평양으로 통합니다. 평양역의 역 건물은 6.25 전쟁 이후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러시아의 상트베테르부르크 역의 건물을 본따서 만든 것이 평양역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또 요 며칠 전 서울역을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늘 대학교를 다녔던 저희 입장에서 기차역이라고 했을 때는 기차표와 여행증명서를 같이 검열하는 시스템은 그 어떤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전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역에 가도 기차표를 끊었냐 안 끊었냐 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하는 사람도 없고 네 기차표 꺼내놔라 라고 하면서 저를 멈춰 세우고 검열하시는 분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지선이라고 하는 양심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정지선 안에 들어서는 순간 암묵적으로 누구의 통제가 없이도 양심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알아서 기차표를 끊고 버스표를 끊고서 다닌다는 겁니다. 북한은 역에 도착해서 홈에 들어갈 때 여행 증명서를 검열하고요. 기차표를 검열하고 그 여행 증명서와 기차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까지 해서 세 가지를 꺼내야만 그 역을 통과해서 기차를 탈 수 있는 역홈으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차에 올라서 기차 안에서 보면요. 열차 안전원은 여행 증명서를 검열하고 열차 안내원은 기차표를 검열합니다. 두 명이 동시에 2인 1조가 돼서 사람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검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라진에서부터 기차를 탔을 경우에 평양까지 가는 경우에 거의 한 5번에서 6번 이상의 여행 증명서와 기차표를 검열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단 한 번도 기차표를 보자고 말을 했던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양심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놓아도 잃어버리지 않고 핸드폰을 놓고 카페에서 어디 다른 데 이동을 해서 30분 넘게 자리를 비워도 그 노트북과 휴대폰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보고 진짜 처음에 이게 믿겨지지 않더군요. 북한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평양역과 서울역을 비교만 놓고 봐도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역의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과 쾌적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울역을 보십시오. 지금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역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온 짐이 정말 무겁기 때문에 짐을 가져다 넣는 것도 있고 굳이 사람을 만나서 면대면으로 기차표를 끊지 않아도 이렇게 ATM기처럼 생긴 자동 무인 발급기에서 기차표를 끊고 우리가 기차를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대한민국의 서울역에 와본 외국인들도 모두 다 감탄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고객에게 편리성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자 개찰구를 없애고 고객 충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이끌어내는 한국의 코레일 서비스와 무지막지한 인권 침해 현장인 북한 역전을 감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굳이 비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